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만지는 분도, 단타가 안 풀려 답답한 분도, 딱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특급 지도입니다. 첫 번째로, 초보가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따라하기 루트를 알려드립니다. 메뉴 찾기부터 진입과 청산까지 손으로 익히게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의 핵심 동작을 과장 없이 구조로만 쪼개서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 네 번째는 AI를 써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단타 흐름. 다섯 번째는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시작하는 법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 적용 링크와 100달러 받는 가입 경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다가 바로 행동하실 분은 고정 댓글을 먼저 열어두세요. 처음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안 넣고도 거래를 배우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레버리지로 흐름을 한 번만 정확히 맞추면 100달러라도 몇백만 원 단위로 커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겸 실전으로 꼭 한번 돌려보시라고 말씀.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숫자는 어느 자산이 가장 크게 불어났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이면 2026년에 약 2660만 원쯤입니다. 금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가치는 약 5260만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상식적으로 코인을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숫자가 이미 답안을 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롱으로 올라타고 하락장에서는 숏으로 내려타면서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만 사용해도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매매를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승부가 나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레버리지가 있어야 큰 수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단추는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곧 생존 확률을 올리는 길입니다. 최근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아둔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한 판이 열리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둘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서 같은 단타를 해도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선택이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딱 정리해뒀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로 들어간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손익이 아니라 수수료가 계좌를 먼저 털어가는 느낌, 여기서 나오죠.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는 단타가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됩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새는 돈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 0.0 몇 퍼센트는 작아 보이지만 레버리지와 잦은 거래가 붙는 순간 덩치가 커집니다. 단타는 숫자의 마술에 자주 속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수록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실력의 바닥을 지켜줍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 배수 내수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한국 돈으로 바로 넣고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화로 바로 넣고 빼면 환전 단계를 줄일 수 있고 급할 때 타이밍을 놓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앱 화면이 직관적인지 주문이 몇 번 클릭이면 끝나는지에서 갈립니다. 초보일수록 덜 헷갈리는 곳이 결국 승입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이름과 링크로 적어뒀습니다. 여기서는 힌트만 드리고 실제 확인은 고정 댓글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약속, 초보 따라하기 루트로 갑니다. 가입하고 나서 뭘 눌러야 하는지 딱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찍어 드릴게요. 처음 화면에서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차트를 켜고 내가 볼 코인을 고르고 시간봉을 정합니다. 초보는 1분봉에 끌리는데 그럴수록 흔들립니다. 주문은 지정가와 시장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 시장가는 지금 바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퓨처스에서 포지션은 롱과 숏입니다. 롱은 상승, 숏은 하락에 베팅하는 것. 이 두 단어만 확실하면 버튼이 덜 무섭습니다. 레버리지는 처음엔 낮게 두고 손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올립니다. 레버리지란 내 돈보다 크게 움직이는 확대경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입을 했으면 끝이 아닙니다. 청산이 있어야 매매가 닫힙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내가 정한 기준에서 딱 끊는 연습을 해야 계좌가 오래갑니다. 청산 버튼은 미리 위치를 외워두세요. 급박한 순간에 찾으려 하면 손이 굳고 그 3초가 수익과 소익과 손실을 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 루트를 한번 돌린 다음 두 번째 약속인 중학생 단타 구조를 얹으면 단타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 뜬 그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는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파동을 여러 번 주워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짧게 먹고 자주 먹기입니다. 큰 파도를 기다리기보다 작은 물결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속도와 수수료가 생명입니다. 수수료가 비싼 거래소에서는 같은 동작을 해도 결과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약속,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결국 가입 경로와 수수료 우대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면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또 한 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실력보다 수수료 설계가 먼저입니다. 수수료를 아끼면 매매를 더 잘해서 돈 버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내 통장에 남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AI 단타입니다.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흐름은 정보 처리 속도에서 갈립니다. 사람은 뉴스도, 지표도, 차트도 한 번에 못 봅니다. AI는 그걸 한 장으로 압축해주는 비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비트코인 호재와 악재를 정리해달라고 하고 거래량이 갑자기 튄 구간을 찾아달라고 하면 초보도 체크리스트가 생깁니다. 그 체크리스트로 차트를 다시 보면 막연함이 줄어듭니다. 왜 여기서 롱인지, 왜 여기서 숏인지 근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트 신호 하나만 믿지 마세요. 추세와 거래량과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가장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물론 결정 버튼은 여러분이 눌러야 합니다. AI는 조수석에서 지도만 펼쳐주고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는 그림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약속,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은 가입 이벤트 $100입니다. 첫 거래 전에 내 돈을 넣지 않아도 시장에 들어가 연습할 기회가 생깁니다. $100로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100로 거래를 공부하고 레버리지로 흐름을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 눈높이로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심장이 빨라요. 변동성이 크니 진입 타이밍을 대충 잡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먼저 롱은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오르는 중이다 해서 잡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장면이 나오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시장이 위쪽으로 기울었다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함께 늘면 상승에 신뢰가 붙습니다. 이런 장면은 힘이 들어온 상승이라서 롱 진입이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같이 보세요.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려 롱 쪽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떨어지는 중이다 해서 잡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편해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표 장면입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힘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 뉴스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차갑게 만들고 숏에 바람을 실어줍니다. 이쯤에서 보조지표 이야기를 빼면 아쉽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과열로 읽어 숏을 생각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가 붙는지 힘이 빠지는지 변화를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함께 보면 트렌드와 흔들림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이 아니라 증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바로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을 한 번 더 열어보세요. 수수료 할인 적용법과 $100 받는 방법을 한눈에 모아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주셔서